문이 벌컥 열리며 룸메이트의 여동생이 들어왔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손에는 구겨진 편지가 쥐어져 있었다. 언니, 나 지은 언니를 좋아해. 진심이야. 그 말은 방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나는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다. 내 룸메이트 수연의 여동생, 민지가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다. 민지는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우리 집에 자주 놀러왔고 항상 밝고 장난기 어린아이였다. 그런데 이제 그녀는 24살이 되었고 그 눈빛은 더 이상 장난이 아니었다. 나는 25살에 지은 서울의 한 대기업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매일 출퇴근하며 지친 일상을 보내고 주말에는 수연과 함께 넷플릭스를 보는 게 유일한 낙이었다. 민지의 고백은 내 삶의 균형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민지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나도 민지를 특별하게 생각했지만 그것이 사랑인지 단순한 애정인지 구분이 안 갔다. 게다가 민지는 수연의 여동생이다. 만약 이 감정이 진짜라면 우리는 가족 같은 관계를 깨뜨리는 셈이 된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민지로부터 메시지가 왔다. 어제 말, 진심이었어. 생각 좀 해줘.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바쁜 거리,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홀로 고립된 기분이었다. 회사에 도착해도 집중이 안 됐다. 동료들이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데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점심시간에 수연에게서 전화가 왔다. 얘야, 지은아. 민지가 어제 너네 집에 갔대? 무슨 일 있었어? 나는 순간 숨이 막혔다. 수연은 내 가장 친한 친구이자 룸메이트였다. 그녀에게 솔직히 말할 수 있을까? 아니, 그냥. 피곤해서 일찍 잤어. 거짓말이 입에서 흘러나왔다. 수연은 의심 없이 웃으며 끊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죄책감으로 가득 찼다. 민지와의 관계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배신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니 민지가 문 앞에 서 있었다. 언니, 이야기 좀 해.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문을 열고 그녀를 들였다. 거실에 앉아 우리는 마주 보았다. 민지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언니를 처음 본 순간부터 그랬어. 고등학생 때부터. 하지만 말할 용기가 없었어.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아보았다. 따뜻했다. 민지야, 나도. 내가 소중해. 하지만 이건. 복잡해. 이민지는 눈을 들어 나를 보았다. 왜? 우리는 여자잖아. 사회가 뭐라고 해도 우리 감정이 중요하지 않아. 그 말에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시되었다. 특히 우리처럼 보수적인 가족 배경에서는 더했다. 내 부모님은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진 분들이었고 수연의 가족도 마찬가지였다. 만약 이 일이 알려지면 우리는 모두를 잃을 수 있었다. 그날 밤 민지와 나는 긴 대화를 나눴다. 그녀의 어린 시절 이야기, 학교에서 받은 괴롭힘, 그리고 자신의 성 정체성을 깨달은 순간. 나는 그녀의 고통을 공유하며 내 안의 감정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다. 이 선택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까? 다음 날 회사에서 상사가 나를 불렀다. 지은 씨, 요즘 집중이 안 돼 보이네. 무슨 일 있어?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민지와의 관계를 시작할까? 아니면 포기할까? 그 결정은 내 삶의 방향을 바꿀 터였다. 주말이 되자 수연이 집에 돌아왔다. 그녀는 밝은 미소로 민지가 요즘 이상해. 너한테 무슨 말 했어? 라고 물었다. 나는 순간 당황했다. 민지가 수연에게 말한 걸까? 아니, 그럴 리 없다. 아니, 그냥. 피곤한가 봐의 또 거짓말. 수연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지만 더 캐묻지 않았다. 그날 저녁,
민지로부터 또 메시지가 왔다. 언니, 만나고 싶어. 나는 고민 끝에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 카페에 도착하니 민지가 먼저 와 있었다. 그녀는 긴장된 표정으로 나를 맞이했다. 언니, 나 결심했어. 우리 해보자. 그 말에 내 심장이 요동쳤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해보자. 하지만 그 순간 카페 문이 열리고 수연이 들어왔다. 그녀의 눈에는 충격이 가득했다. 너희들. 뭐야? 수연은 우리를 번갈아 보았다. 민지가 고개를 숙였다. 언니, 미안해. 이수연은 자리에 앉아 손을 떨며 말했다. 설마. 너희 둘이. 나는 솔직히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다. 수연아, 나 민지를 좋아해. 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 가족은? 안 돼. 그 대화는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수연은 울면서 말했다. 사회가 용납 안 해. 부모님 알면 어떻게 하려고. 민지는 반박했다. 언니, 사랑인데 왜? 하지만 수연은 고개를 저었다. 이건 잘못됐어. 그날 우리의 관계는 시작과 동시에 위기에 처했다. 수연의 반대는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었다. 그녀는 우리를 설득하려 했지만 우리는 이미 마음을 정했다. 그러나 수연의 말은 내 마음에 씨앗을 심었다. 정말 이게 옳은 선택일까? 다음 주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바빠졌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민지와 수연으로 가득했다. 민지와는 매일 메시지를 주고받았지만 수연과의 관계는 서먹해졌다. 집에서 마주치면 어색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지가 갑자기 연락이 안 됐다. 걱정된 나는 그녀의 집으로 갔다. 문을 열어준 건 수연의 어머니였다. 지은 씨, 민지가 병원에 있어. 심장이 내려앉았다. 병원으로 달려가니 민지가 침대에 누워 있었다. 무슨 일 있었어? 민지는 약한 미소로 말했다. 스트레스 때문에 쓰러졌어. 언니 때문에. 수연이 들어오며 말했다. 이게 다 너희 때문이야. 나는 죄책감에 사로잡혔다. 우리의 사랑이 민지를 아프게 한 걸까? 그날 나는 결심했다. 이 관계를 포기해야 할까? 하지만 민지의 손을 잡으니 그럴 수 없었다. 우리는 더 강해져야 했다. 그러나 사회의 압력은 점점 커져갔다. 회사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우리의 관계를 알게 된 걸까? 불안이 나를 잠식했다. 민지의 퇴원 후 우리는 더 조심스럽게 만났다. 서울의 한적한 공원에서 또는 작은 카페에서. 하지만 수연의 시선은 항상 우리를 따라다녔다. 그녀는 여전히 반대했다. 너희들 때문에 가족이 무너질 거야. 의 수연의 말은 날카로웠다. 민지는 울면서 대꾸했다. 언니, 왜 이해 못해? 우리는 행복하고 싶어. 하지만 수연은 행복. 이 사회에서 꿈도 꾸지 마. 라고 냉정하게 말했다. 그 대화 후 민지는 더 우울해졌다. 그녀는 직장에서의 압력도 호소했다. 민지는 작은 디자인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동료들이 그녀의 성 정체성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요즘 이상해 보인다는 말들이 들려왔다. 나는 민지를 위로하려 애썼다. 우리 함께 이겨내자. 하지만 내 안에서도 갈등이 커졌다. 부모님에게 솔직히 말할 용기가 없었다. 내 부모님은 시골에서 올라오신 분들로 전통을 중시했다. 딸이 결혼해서 손주 보는 게 소원이라고 늘 말씀하셨다. 만약 알게 되시면 실망하실 게 뻔했다. 어느 날 민지와 데이트 중에 우연히 옛 친구를 만났다. 그 친구는 우리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 새 애인. 민지는 당황했지만 나는 친구야 라고 얼버무렸다. 그 순간 민지의 눈에 상처가 스쳤다. 집에 돌아와 민지가 말했다. 언니, 나 숨기기 싫어. 나는 미안함에 그녀를 안았다. 미안해. 아직 준비가 안 됐어. 하지만 그 말은 우리 사이에 균열을 만들었다. 다음 날
수연이 나를 따로 불렀다. 지은아, 민지 그만해. 내 미래 생각해. 수연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너 회사에서 잘 나가잖아. 이런 일로 망치지 마. 그녀의 말은 합리적이었다. 나는 승진을 앞두고 있었다. 만약 관계가 알려지면 보수적인 회사 분위기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민지를 포기할 수 없었다. 수연아, 나 민지 사랑해. 이수연은 한숨을 쉬었다. 그럼 가족은? 부모님은? 그 질문에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날 밤 부모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지은아, 요즘 어때? 결혼 생각은? 나는 아직 이라고 대답했다. 부모님은 좋은 사람 만나봐 라고 하셨다. 그 말은 내 마음을 찔렀다. 민지와의 사랑이 좋은 사람이 아닌 걸까? 사회의 시선이 우리를 올가매고 있었다. 민지는 점점 지쳐갔다. 그녀는 언니, 나 포기할까? 라고 물었다. 나는 안 돼, 라고 외쳤다. 하지만 내 안의 두려움은 커졌다. 회사에서 상사가 나를 불렀다. 지은 씨, 소문 들었어. 여자랑 사귄다는. 심장이 멎는 듯 했다. 누가 그런 소리를? 상사는 조심해. 회사 이미지에 안 좋아. 그 말은 경고였다. 나는 충격에 휩싸였다. 누가 퍼뜨린 걸까? 수연. 아니, 그녀는 그럴 사람이 아니었다. 민지에게 말하니 그녀는 울었다. 우리 끝내자. 하지만 나는 안 돼. 함께 싸우자라고 말했다. 그 결정은 새로운 갈등을 불렀다. 민지의 가족이 이상함을 눈치챘다. 수연의 어머니가 민지를 불러 물었다. 요즘 왜 그래? 남자친구 생겼어. 민지는 아니 라고 대답했지만 어머니는 의심했다. 솔직히 말해 압박에 민지는 결국 털어놓았다. 엄마, 나 여자를 좋아해. 어머니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뭐라고? 미쳤어. 어머니는 울면서 말했다. 우리 집안 망신이야. 민지는 집에서 쫓겨나듯 나왔다. 그녀는 내 집으로 왔다. 언니, 나 이제 어떻게 해? 나는 그녀를 안으며 말했다. 여기 있어. 하지만 수연은 반대했다. 안 돼. 너희들 때문에 가족이. 우리는 셋이서 대치했다. 수연은 민지, 집으로 가라고 했지만 민지는 반 갈래 라고 외쳤다. 그 밤 우리는 모두 울었다. 다음 날 민지의 아버지가 왔다. 그는 분노에 차 말했다. 지은 씨, 우리 딸을 이렇게 만든 거야. 나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아버지는 이런 관계 끊어 라고 소리쳤다. 민지는 아빠, 사랑이야 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사랑. 이건 병이야 라고 말했다. 그 말은 우리를 상처 입혔다. 사회의 정형화된 시선이 우리를 병자로 만들었다. 우리는 헤어질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민지는 포기 안 해드라고 말했다. 나는 그녀의 결의에 힘을 얻었다. 그러나 압력은 계속됐다. 회사에서 동료들이 피하기 시작했다. 승진은 물 건너갔다. 부모님에게서도 연락이 왔다. 지은아, 소문 들었어. 사실이야. 나는 부정했다. 아니에요. 하지만 거짓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다. 부모님은 서울로 올라오셨다. 집으로 가자. 부모님은 나를 끌고 가려 했다. 나는 울면서 말했다. 엄마, 아빠, 나 민지 사랑해. 부모님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뭐라고? 그만해. 어머니는 울었다. 우리 딸이 왜 그 순간 나는 가족과 사랑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다. 민지는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다. 우리는 정말 끝날까? 가족의 반대는 우리의 관계를 시험했다. 부모님은 나를 집으로 데려가려 했지만 나는 거부했다. 이제 어른이에요. 제 선택 존중해 주세요. 부모님은 실망한 표정으로 돌아가셨다. 하지만 그 후로 연락이 끊겼다. 민지의 가족도 마찬가지였다.
아버지는 집에 오지 마라고 했고 어머니는 매일 울며 전화했다. 수연은 중간에서 갈등했다. 그녀는 너희들 때문에 가족이 산산조각 났어 라고 원망했다. 하지만 점점 우리를 이해하려 애썼다. 정말 사랑이면? 어떻게 할 수 없나 수연의 변화는 희망이었다. 그러나 사회의 압력은 여전했다. 민지는 직장에서 해고됐다. 이미지가 안 맞아 라는 이유였다. 그녀는 울면서 말했다. 언니, 나 이제 뭐해? 나는 그녀를 위로하며 새 일자리 찾자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실은 혹독했다. 동성 커플로서의 삶은 차별로 가득했다. 아파트를 구할 때도 여자 둘이 라는 시선이 따랐다. 우리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그곳에서 우리는 서로를 의지했다. 하지만 갈등은 내부에서도 생겼다. 민지는 언니, 왜 부모님께 솔직히 안 해? 라고 물었다. 나는 두려워라고 대답했다. 그 말은 싸움을 불렀다. 나만 희생하는 것 같아 민지는 소리쳤다. 나는 미안해 라고만 말했다. 우리의 사랑은 점점 시들어갔다. 어느 날 옛 친구로부터 연락이 왔다. 지은아, 결혼식 올 거지? 나는 갈게 라고 대답했다. 결혼식에서 친구들은 너는 언제? 라고 물었다. 나는 웃으며 아직 2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아팠다. 민지와 나는 결혼할 수 없었다.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불법이었다. 집에 돌아와 민지에게 말했다.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민지는 물론 이라고 했지만 눈에는 불안이 스쳤다. 다음 날 수연이 찾아왔다. 민지, 부모님 만나봐. 수연은 중재를 시도했다. 민지는 안 돼 라고 했지만 결국 따라갔다. 집에서 돌아온 민지는 울고 있었다. 아빠가 병원 가래 아버지는 민지의 성 정체성을 치료할 수 있다고 믿었다. 나는 분노했다. 그런 건 없어. 하지만 민지는 지쳤다. 언니, 나 포기할까? 그 말에 나는 안 돼 라고 외쳤다. 우리는 다시 결속했다. 하지만 외부의 적은 나타났다. 회사에서 익명 제보가 왔다. 지은 씨가 동성애자야. 상사는 나를 불렀다. 사실이야. 나는 내리라고 솔직히 말했다. 상사는 휴가가 생각해봐. 그것은 사실상 해고였다. 나는 실직했다. 민지와 나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 어떻게 하지? 민지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카페에서 일하며 지친 그녀를 보니 미안했다. 우리의 사랑이 이런 고통을 가져올 줄 몰랐다. 수연이 도움을 주었다. 돈 좀 빌려줄게.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갈등이 있었다. 너희들 정말 괜찮아. 우리는 긍이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밤에 민지는 악몽을 꾸었다. 사회가 우리를 싫어해. 나는 그녀를 안으며 말했다. 우리만 있으면 돼.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부모님으로부터 편지가 왔다. 집으로 오너라. 용서할게. 하지만 조건은 그 관계 끊어지었다. 나는 고민했다. 가족을 포기할 수 있을까? 민지에게 말하니 그녀는 가봐라고 말했다. 나 때문에 고통받지 마. 그 말은 배신처럼 느껴졌다. 민지야, 너 없이 못 살아. 우리는 다시 싸웠다. 그럼 왜 망설여? 민지는 소리쳤다. 화해 후 우리는 여행을 갔다. 제주도로. 그곳에서 우리는 자유를 느꼈다. 바다를 보며 민지가 말했다. 여기서 살까? 나는 웃었다. 좋아. 하지만 현실로 돌아오니 다시 압박이 왔다. 민지의 친구가 배신했다. 너희 이야기 퍼뜨릴게. 위협이었다. 왜? 그녀는 민지의 성 정체성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우리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증거 없어 라는 답이 왔다. 불안에 사로잡혔다. 수연이 말했다. 이제 그만해.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대신 커뮤니티를 찾았다. LGBT 모임에 갔다.
그곳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너희처럼 많아. 그 말은 위로였다. 우리는 힘을 얻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지가 말했다. 언니, 나 임신했어. 그건 불가능했다. 뭐, 민지는 웃었다. 농담이야. 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생각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우리는 사회에서 정상이 아니었다. 그 생각은 우리를 아프게 했다. 다음 날 부모님께서 다시 오셨다. 지은아, 제발. 어머니는 울었다. 나는 미안해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지를 선택했다. 부모님은 넌 우리 딸 아니야. 라고 하시고 가셨다. 그 말은 칼처럼 가슴을 파고들었다. 민지는 나를 안았다. 미안해. 우리의 사랑은 가족을 잃었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였다. 그러나 고통은 끝나지 않았다. 실직 후 나는 새로운 직장을 찾았다. 하지만 이력서에 동성애자라는 낙인이 찍힌 듯 했다. 면접에서 개인 생활은? 이라는 질문이 나왔다. 나는 솔직히 말하지 않았다. 결국 작은 회사에 들어갔다. 급여는 적었지만 자유로웠다. 민지도 새로운 직장을 찾았다. 우리는 서로를 지탱했다. 하지만 내부 갈등은 여전했다. 민지는 언니, 왜 나만 희생해? 라고 물었다. 그녀는 가족을 잃었고 나는 여전히 부모님과 연락하려 애썼다. 미안해. 의 내 대답은 항상 그랬다. 수연은 이제 우리 편이었다. 부모님 설득해볼게. 그녀는 노력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안 돼. 라고 고집했다. 어머니는 몰래 연락했다. 민지 어때? 그 말은 희망이었다. 우리는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사회의 정형은 우리를 괴롭혔다. 길거리에서 손을 잡으면 시선이 따랐다. 저 여자들 수군거림이 들렸다. 민지는 무시해라고 했지만 상처받았다. 어느 날 모임에서 만난 친구가 말했다. 너희처럼 용감해. 그 말은 격려였다. 우리는 활동을 시작했다. LGBT 권익을 위한 모임에 참여했다. 그곳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사랑은 자유야. 청중의 박수가 울렸다. 하지만 반대자도 있었다. 비정상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두려웠지만 멈추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니 익명 편지가 왔다. 그만해. 아니면 위협이었다. 우리는 불안했다. 수연에게 말하니 조심해. 라고 했다. 다음 날 민지가 공격받았다. 길거리에서 누군가 레즈비언이라고 소리치며 밀쳤다. 민지는 다쳤지만 괜찮아. 라고 말했다. 나는 분노했다. 왜 우리를? 하지만 사회는 변하지 않았다. 우리는 더 강해졌다. 부모님께 편지를 썼다. 제 선택 이해해주세요. 답장은 없었다. 민지의 어머니로부터 연락이 왔다. 만나자. 우리는 긴장하며 갔다. 어머니는 울면서 말했다. 미안해. 이해하려 해. 그 말은 화해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했다. 용납 못해. 수연은 시간 줘. 라고 말했다. 우리의 관계는 안정됐다. 하지만 새로운 갈등이 생겼다. 민지가 아이 갖고 싶어. 라고 말했다. 우리는 입양을 생각했다. 하지만 한국에서 동성 커플 입양은 불가능했다. 해외로 갈까? 민지는 제안했다. 나는 생각해보자. 그 결정은 미래를 바꿀 터였다. 회사에서 승진 제안이 왔다. 하지만 조건은 개인 생활 조심에 비었다. 나는 거부했다. 나답게 살게요. 그로 인해 직장을 그만뒀다. 민지와 나는 프리랜서로 일했다. 자유로웠지만 불안정했다. 괜찮아. 민지는 물었다. 나는 너 있으니까 애라고 대답했다. 우리의 사랑은 시련을 이겼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남았다. 꿈에서 부모님을 보았다. 돌아와. 하지만 깨어나면 현실이었다. 수연의 결혼 소식이 왔다. 축하해. 우리는 갔다.
결혼식에서 수연은 너희도 행복해라고 말했다. 그 말은 따뜻했다. 하지만 우리에게 결혼은 먼 꿈이었다. 집으로 돌아와 민지가 말했다. 우리도 결혼식 해. 나는 웃었다. 그래, 우리는 작은 파티를 열었다. 친구들만 초대했다. 그곳에서 우리는 맹세했다. 영원히 함께 하지만 사회는 여전히 반대했다. 뉴스에서 동성애 반대 시위가 나왔다. 우리를 위한 싸움 계속하자 민지는 말했다. 우리는 활동을 확대했다. 블로그를 시작했다. 우리의 이야기를 썼다. 반응은 엇갈렸다. 지지자와 비난이 쏟아졌다. 용감해. 미쳤어. 우리는 무시했다. 하지만 피로가 쌓였다. 민지는 그만할까? 라고 물었다. 나는 안 돼. 라고 말했다. 우리의 선택은 대가를 치렀다. 가족의 상실, 직장의 불안정, 사회의 시선. 하지만 사랑은 남았다. 어느 날 부모님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만나자 우리는 갔다. 부모님은 생각해봤어. 내 행복이 중요해드라고 하셨다. 눈물이 흘렀다. 고마워요, 화해였다. 민지의 가족도 서서히 변했다. 아버지는 여전히 멀었지만 어머니는 받아들였다. 수연은 잘 됐어, 라고 웃었다. 우리의 삶은 안정됐다. 하지만 여전히 도전이 있었다. 사회는 천천히 변하고 있었다. 법이 바뀔 조짐이 보였다. 우리는 희망을 가졌다. 그러나 과거의 트라우마는 사라지지 않았다. 밤에 민지가 울었다.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 나는 하지만 우리는 이겼어, 라고 말했다. 우리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화해 후 우리의 삶은 점점 나아졌다. 부모님은 가끔 방문하셨고 민지의 어머니도 연락했다. 수연은 우리의 가장 큰 지지자가 됐다. 너희 덕분에 나도 생각 바뀌었어. 그녀의 말은 감동이었다. 우리는 함께 여행을 다녔다. 부산 바다에서 우리는 자유를 느꼈다. 이제 행복해, 민지는 말했다. 하지만 사회의 변화는 느렸다. 여전히 차별은 존재했다. 직장에서 동성 커플, 이라는 질문이 나왔다. 우리는 당당히 네라고 대답했다.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멋져, 동료의 말은 희망이었다. 우리는 모임에서 강연을 했다. 우리처럼 살아봐, 청중은 박수쳤다. 하지만 반대 시위도 있었다. 돌아가,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두려웠지만 멈추지 않았다. 블로그는 인기를 끌었다. 책 출간 제안이 왔다. 우리 이야기 써보자. 민지는 흥분했다. 우리는 책을 썼다. 제목은 숨겨진 사랑. 출간 후 인터뷰가 쏟아졌다. 어떻게 이겨냈나? 우리는 서로 믿었어,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비난도 있었다. 사회를 어지럽혀 익명 댓글은 상처였다. 민지는 무시해라고 했지만 지쳤다. 언니, 나 이제 그만하고 싶어. 그 말에 나는 조금만 더 일하고 말했다. 우리의 관계는 다시 시험받았다. 민지가 병이 났다. 스트레스성 질환. 병원에서 휴식 취해라고 했다. 나는 그녀를 돌봤다. 미안해. 나 때문에. 민지는 아니야. 우리 때문에 라고 말했다. 회복 후 우리는 해외로 갔다. 일본에서 동성 결혼식을 올렸다. 법적 효력은 없었지만 상징이었다. 영원히 우리는 맹세했다. 돌아와 부모님께 사진을 보여드렸다. 축하해. 부모님은 웃으셨다. 민지의 가족도 받아들였다. 아버지는 미안했다 라고 말했다. 우리의 승리였다. 하지만 사회는 여전히 싸움터였다. 법 개정 운동에 참여했다. 동성 결혼 합법화, 우리는 외쳤다. 지지자가 늘었다. 그러나 반대도 세졌다. 가족 파괴, 그들의 주장은 우리를 아프게 했다. 집에서 민지가 말했다. 정말 옳은 걸까?
그 질문은 내 마음을 흔들었다. 당연해, 나는 대답했다. 하지만 밤에 생각했다. 우리의 선택이 가족을 아프게 했고 사회를 분열시켰다. 하지만 사랑은 그 대가를 치를 만했다. 수연의 아이가 태어났다. 이모들, 우리는 기뻤다. 아이를 보며 우리도 민지는 말했다. 우리는 입양을 신청했다. 어려웠지만 희망이 보였다. 우리의 삶은 평범해졌다. 출퇴근, 저녁 식사, 주말 산책. 하지만 그 안에 사랑이 있었다. 과거의 상처는 치유됐다. 부모님과 함께 식사했다. 행복하니? 어머니는 물으셨다. 네, 우리는 대답했다. 민지의 가족도 모였다. 화목해 수연은 웃었다. 우리의 이야기는 끝났다. 하지만 질문이 남았다. 사랑을 위해 가족과 사회를 대적하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을까?